화요일 용봉탕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교육연수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십니다. 우리 정봉주 의원님. 예, 감기, 목감기가 좀 걸려갖고요. 네. 어제 한잔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 목감기가 걸려갖고. 부득이하게 우리 정봉주 의원님은 이제 전화 연결을 하고요. 또 김용남 예. 의원님은 이제 스튜디오에 이제 나와 계시고요. 오늘은 예. 저 출연료 정봉주 의원님 것까지 저한테 몰아주세요. 저만 출석했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수능 발언 논란 좀 여전히 강합니다. 대통령실 또 발언을 번복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김용남 의원님부터 지금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네. 제 바로 위탁번까지는 학력고사를 먼저 치고 점수를 받아서 대학 지원을 했어요. 선지원 후시험. 예. 아니 그러다가 예. 저부터 이제 선지원 후시험으로 후시험으로 바뀌었죠. 바뀌었죠. 예. 먼저 대학을 예. 과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 시험을 치는 거로 바뀌었는데 예. 이제 갑자기 바뀌니까 그때 좀 혼란스러웠죠. 그렇죠. 근데 예. 이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넣느냐 빼느냐 이런 거는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시기에는 조금 너무 마이너한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좀 굵직굵직한 거 예. 그러면 공교육 정상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수능 시험 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공교육 정상화하고 일맥상통하는 면은 있습니다만 네. 그보다 더 큰 주제죠. 공교육 정상화. 그리고 지금 15년째 등록금이 동결되고 있는 대학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네. 계속 묶어둘 것이냐. 등록금 같은 경우에. 네. 뭐 이런 좀 굵직한 주제를 정한 이후에 그다음 뭐 수능 출제 문제는 그야말로 글쎄요.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 안 하셔도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정봉주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정봉주 의원님은 이제 예비고사 시절 아닙니까? 예. 이제 저는, 국회에서 계속 교육위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학원 과정도 석사 과정도 이제 교육학 전공을 했고요. 전혀 티는 안 나시는데 그런 티는. 예. 교육자.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 일단 교육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네. 좀 전체적으로 행정이 펑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만기 칠라고 한다 그랬고 일일이 모든 행정에 관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본인이 이렇게 이제 행정부 관료들하고 강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기를 듣지 않고 본인이 다 일방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많이 돌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네. 근데 이제 이번에도 사실 교육 문제는 무척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온 국민들이 교육 전문가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SAT 같은 경우는 1년에 6번을 보는데 네. 우리는 수능을 딱 한 차례 봐갖고 승부를 보기 때문에 무척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랍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대통령이 직접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쉽게 내라, 뭐 이렇게 관여하면서 얘기가 되면서 이제 지금 이게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 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일단 보통 이제 법정이나 뭐 그런 일반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진술이나 이렇게 말이 바뀌게 되면은 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 대통령실도 지금 말이 바뀌고 교육부도 말이 바뀌고 그러면서 국민들은 누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진실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불신하는 겁니다. 불신이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무슨 발언을 했는지 아니면 이 교육부의 그다음 교육에 대해서 비전문가가 지금 김용남 의원도 잘 지적을 하셨지만 네.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내라 어렵게 내라라고 하는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아마추어 행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하거나 불신하는 거죠. 일단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자꾸만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 네. 라고 하는 부분 하나. 그럼 대통령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아마추어인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현장에 있는 그 진짜 민감한 문제를 직접 건드리면서 나왔냐. 아마추어 행정이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일단 무척 크게 불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수능 발언 파동이 전 정부 인사 솎아내기 논란으로 번지고 있어요. 특히 지금 국장도 그렇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다. 그렇죠. 요거는 뭐 정몽주 의원님 말씀을 좀 먼저 들어볼까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네. 이런 얘기의 진원지가 다른 데서 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은 신뢰성이 없는데 네. 이미 대통령이 행정부 직원들이 눈치를 보면서 일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은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워딩을 한 두 차례 정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와중에 실질적으로 교육부에 문책을 하면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MB 시절의 교육부 총리 출신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대학 입시 담당 국장 지금 이주호 교육부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교육부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이주호 장관이 문제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경질을 시켰다라고 하는 교육부 대학 입시 담당 국장. 네. 이분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 시절에 비서실장 출신이니까 그렇게 연관돼서 찍어내게 한 거 아니냐. 그다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수능 출제 주체란 말이에요. 네. 문재인 정부에 임명된 인사이기 때문에 이걸 또 찍어내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식을 당연히 받게 되는 거죠. 네. 김용남 의원님. 지나친 음모론적인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 부처의 뭐 장차관도 아니고 그게 장관급 자리 뭐 무슨 위원회 위원장 이런 자리도 아니고 국장급 인사를 솎아내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음모론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것이고 네. 문재인 정부 다음이 윤석열 정부잖아요. 네. 불과 1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였다 보니 네. 그때 임명된 인사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거나 어떤 문책성 인사가 이루어지면 그 자리에 간 시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돌을 던져도 맞는 사람은 문재인 정부 때 인사가 이루어진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비일학 수준이지 이걸 국장급 자리에 있는 사람 솎아내려고 대통령이 직접 포문을 열었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봉주 의원님.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대통령이 담당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게 되면 그다음에 눈치를 보게 되면 일정 정도 인사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말씀을 했거든요. 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개 국장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만약 지적을 하게 되면 이걸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럼 이주호 장관 다음에 책임질 사람이 차관 아니에요. 차관도 사실은 대단히 정무직이거든요. 예. 그럼 이것을 교육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것은 국장입니다. 일개 국장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교육부나 정부 부처의 국장들은 그 내에서 이미 30년 정도 근무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전체 그 부처를 완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주호 장관을 쳐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발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그 내부에
일정 정도 보여주기 식으로 손보기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건 되면 네. 국장이나 실장이나 잠깐만요. 소위 그 예. 고위 공무원단이라고 하죠. 고공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다음날 발령 내면 돼요. 그걸 뭘 속가내는데 뭐가 어렵다고 그걸 대통령이 나서요. 그거는 지나친 억측입니다. 예. 네. 그건 억측이라고 보기보다는 예를 들어 대통령 발언이 유사한 발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정책을 행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네. 좀 이렇게 야당한테 하는 것도 보고 그러게 되면 무슨 이렇게 폭넓게 아량 있게 이렇게 하는 행정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런 걸 억측이라고 지금 김용남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억측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추측이 나올 만큼 계속 알겠습니다.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이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유승민 전 의원이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서 뭘 안다고 교육 현장에 대혼란을 빠뜨리냐고 하니까 박대출 정책위장이 윤석열 대통령 조국 일가 대입 사건 수사한 대입 전문가다. 이렇게 반박을 내놨어요. 이것도 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검사 출신이신 우리 김용남 의원님. 대통령이 모든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일 필요도 또 없어요. 없죠. 결정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요. 예. 굵직한 결정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참모진이 필요한 거고 네. 각부 장관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꼭 그렇다고 어떤 그쪽 업종에 수십 년의 경력을 쌓은 사람만 의견을 내거나 코멘트를 해야 되냐. 그것도 또 아니죠. 왜냐하면 네. 외부적인 시각에서 더 혁신적인 발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느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냐 아니냐 이거는 사실 논란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육계 종사하지 않은 사람도 우리나라 교육의 개선책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지금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정말 중병에 걸렸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대학 교수 출신도 아니고 교육계 종사자도 아닙니다만 네. 우리나라 국내 대학 이런 식으로 가면 뭐랄까요?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고급 인재를 키워내는 데 있어서의 경쟁력은 계속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쓸모없는 교육을 받으면서 4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의견 얼마든지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의 전문가냐 그쪽 일을 해봤냐 이렇게 시비 걸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봉주 의원님, 진짜 교육 전문가신 정봉주 의원님. 지금 문제는 두 가지 축으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서 발언한 게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한 축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 사실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마저마 해갖고 전체적인 틀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마치 대통령이 디테일한 정책에 관여한 것처럼 오해가 있습니다라고 해명하면 될 것을 네. 박대출 정책위원장이 조국 일가 대입 사건 수사 대입 전문가 이게 수사 전문가지 어떻게 입시 전문가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재밌는 표현을 했잖아요. 예. 과거에 버닝썬 빅뱅의 승민가 뭐 그 친구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오래돼서 버닝썬 사건. 네. 버닝썬 이제 그때 뭐 마약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이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버닝썬 수사하면 유흥 전문가 되냐? 네. 예를 들었고요. 축구계 비리를 수사하게 되면 축구 선수 됩니까? 예.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대통령이 부적절하게 관여한 것도 문제인데 이거를 응원한답시고 비호한답시고 발언한 박대출 정책위 의장의 인식도 너무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당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여당이 플래카드 길거리에 붙은 거 보세요. 창피해 죽겠어요. 저거 만약에 외신 기자들이 저거 번역해갖고 보도내봐요. 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정책 플래카드 하면서 비전과 못을 내는 게 아니고 그냥 모든 플래카드가 야당 공격하고 야당 씹는 플래카드만 걸어 있습니다.
여당이 비전이 없는 나라가 됐어요. 아니, 뭐 플랜카드 수준은 민주당도 국민의힘보다 나을 거는 전혀 없어 보이던데요. 길거리에 붙어 있는 현수막 잠깐만요. 보면. 야당은요. 네. 여당 비판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에요. 여당은요. 야당이 뭐라고 하더라도 국가 비전과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플래카드를 붙여야죠. 온통 야당 그 공격하는데 무슨 말장난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책위 의장이면 여당의 머리거든요. 싱크탱크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그렇죠. 비전을 얘기하는 사람이고. 예. 이거 얘기하는 수준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침부터. 아니 조국 일가 수사를 하니까 그거는 입시 비리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그걸 수사하는 전문가가 되는 거지. 그럼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사했습니까? 수사 보고를 받았지. 아니 나 이분들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네. 김영우 의원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이야기만 나오면 흥분 지수가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박대출 정책위원장이 얘기한 수준을 보세요. 아니 그 멘트 중에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언급된 게 이 트리거가 된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의 이 어떤 흥분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된 것 같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흥분한 건 자당의 이준석 전 대표예요. 대통령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매번 당신이 그쪽 전문가냐 이렇게 시비 거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알겠습니다. 그 발언의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수는 있지만 그쪽 전문가야? 근거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시비 거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김용남 의원께서 뭔가 좀 착각을 하시는데 네, 정봉주 의원님. 이 대통령이 교육 현장에 대해 교육 현장을 대혼란에 빠뜨렸고 학부모들이요. 지금 저도 주위에 계신 학부모들 보니까 윤석열 찍은 거 지금 후회한다라고 하는 학부모들이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한 게 우리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지 않았어요. 유승민 자당의 또 다른 대권 후보가 문제 제기했고 또 이걸 받아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관계자가 얘기한 건 제가 최초일 거예요 아마. 그것도 물어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당 내에서 문제 제기한 거예요. 민주당이 문제 제기한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어떻게 좀 정리가 이제 뭐 킬러 문학 이제 삭제해서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수능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참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대혼란이죠.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 학생들이 힘이 축축 빠져요. 그 학부모들. 네. 결국에 이거 시험의 목적은 변별력을 네. 따지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변별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사실은. 변별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예.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 대학 교육을 잘 따라갈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느냐. 어떤 네. 학생이 뭐 무리 없이 이 교육 과정을 마칠 수 있느냐, 뭐 네. 어떤 전공이 됐던 뭐 그 분야에 대해서 그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 소위 어려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근데 그 어려운 문제의 출제 범위를 공교육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논의를 하자라는 네. 게 초점 같은데 앞서 잠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마이너한 문제보다는 우리나라 굵직하게 해라. 그렇죠. 대학 구조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어차피 대학 구조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입학 정원보다 출생자가 더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 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고등학교 교육과 관련해서는 수월성 교육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이번에 보니까 외고 자사고는 존치하겠다고 네. 하니까 일종의 수월성 교육은 계속 갖고 가는 거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 이제 좀 더 굵직한 이슈로 논의를 이어가야겠죠. 자, 정봉주 의원님께서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교육의 큰 축의 흐름을 보면요. 95년도에 5.3일 교육개혁 조치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당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요. 네. 근데 그 교육개혁 조치 내용이 그걸 담당했을 때 박세일 당시 정책을 담당했던 그 여당의 그 박세일 의원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것을 보조했던 분이 이주호 장관입니다. 아. 그런데 그때 박세일 교육개혁 조치는 그 내용이 좋아서 김대중 대통령으로 넘어오면서 그 교육을 그대로
조치를 바꾸지 않고 쭉 가져가요. 그러다 이제 큰 축이 언제 또 흔들리냐면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네. 대학 입학 사정관 제도를 도입하면서 수시 정시로 나누는 게 또 하나의 그 분기점입니다. 네. 근데 입학 사정관제 도입하면서 정시와 수시로 나눈 게 우리나라 교육 입시 제도를 망쳤다라고 하는 평가가 교육 현장의 평가에 예를 들어서 수시는 현장에 있는 고교 교사들이 그 대입 상담을 못 해줄 정도로 복잡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시 이 교육 우리나라 지금 교육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누구냐면 MB와 MB 때 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던 교육시장이 이주호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들어와 있어요. 교육을 망친 당사자들을 데려다 놓고 무슨 교육을 합니까? 저는 이 정부 교육정책 보나마나 뻔히 망했다고 생각하고 이 망한 것의 피해는 30년 뒤 대한민국이 안고 가는 거고요. 당장 내일 모레 수능 볼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가져가야 됩니다. 이 교육정책 망쳤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시 폐지가 당론인지는 지금 처음 알았는데요. 그는 뭐 그냥 개인적 의견 아닌가 말을 싶은데. 왜 곡해하지 말고요. 예. 수시 정시 문제가 복잡하고 지금 학교에서 입시 네. 상담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했지 그것을 폐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수능 얘기는 뭐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얘기는 이재명 대표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부 윤석열 정부 비판도 있고 민주당 역할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김용남 의원님부터 평가 좀 해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에 많은 힘을 쏟아낸 것으로 보이고 네. 뭐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더라고요. 압구정인가요? 압구정이라고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는데 그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이영애 씨 명대사가 생각나요. 뭐죠? 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해라. 예. 그 대사가 생각나고 그리고 어제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만 채우기에는 조금 너무 허전했던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돌발성 발언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워낙 지금 계속 불체포 특권을 남용해서 네. 체포동의안 부결에 앞장서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황 인식하에서 이제 그런 돌출성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는요 팀 플레이를 못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만 알아요. 됐다.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 듣기에 이제 좀 제정신 차렸나 이런 내용이잖아요. 유일하게 불체포 특권 포기가 그러면 엊그저께 임명한 혁신위원장 있잖아요.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회에서 당대표에게 그런 내용을 건의하고 당대표가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혁신위원회를 좀 띄워주고 역할 분담을 해서 해야지. 혁신위원회 꾸려지면 이제 뭐 할 게 뭐 있어요. 알맹이는 당대표가 벌써 써먹었는데 팀 플레이를 안 하시는 분 같아요. 확실히. 알겠습니다. 정봉주 의원님도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그 전체적으로 4개의 축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네. 일단 윤석열 정권의 규정 5포 정권이죠. 5포 정권. 네. 민생, 경제, 정치, 외교, 국민 생명과 안전 이렇게 5개를 완전히 포기한 정권이다라고 하는 성격 규정을 했는데 네. 이건 야당 대표로서 당연하게 하는 겁니다. 현 정권을 비판하는 게.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한 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면 과제에 대해서 2가지 얘기를 했어요. 35조 추경 편성하자. 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세 문제, 전세 보증금 문제 이런 거 좀 지원하자. 그다음 2번째로 당면 과제 2번째로 전세 사기 대책을 보완하자. 네. 그리고 이제 3번째가 3가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비전을 주로 이제 그 IT 문제라든지 그다음 미래 산업 기반 구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했고 4번째가 이제 민주당의 혁신 과제와 민주당이 어떠한 그 미래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그 4개 축으로 나뉘었는데 예. 실질적으로 야당 대표로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현 정권을 비판하는 것으로 그게 이제 50%를 차지했습니다. 현 정권 비판하는 성격 규정. 그다음 나머지 50%를 당면에
과제와 미래 비전의 얘기, 미래 비전 제시하는데 할애했기 때문에 예. 대단히 구성이나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좋았고요. 그다음에 미래 비전 제시하거나 당면 과제 얘기하는 내용이 좋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축에 이제 민주당의 혁신을 얘기했는데 요 와중에 네. 원고에는 없는 대표가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을 깜짝 선언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전 제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좋았는데 네. 거기에 덧붙여갖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이쯤 되면 이제 이 정권이 몰락에 거의 뭐 국민들로부터 30% 정도에서 지지를 받는 이런 것을 보고 그다음에 본인에 대해서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 영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그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로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이런 그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민주당의 과제로 혁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 네. 지금 뭐 혁신위원장 해놓고 별로 뭐 힘을 못 실어줬다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민주당에는 혁신의 바람이 불 거예요. 그래서 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본인의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강력하게 모든 정치력을 총동원해갖고 야당 잡는 데만 쓰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도 내비쳤고요. 그럼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국힘과의 경쟁에서 혁신 경쟁에 있어서 앞서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를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오늘 이제 김기현 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 나올 네. 것 같습니까? 요 김동연 의원님 뭐 앞에 반박도 뭐 하셔도 되고요. 예. 좋은 말씀 많이 하시겠죠. 네. 좋은 말씀 많이 하실 텐데 대표 연설이야 요새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면 거의 그 중앙일간지의 일면에 거의 대부분 실렸거든요. 네. 요새는 별로 그런 경우가 없어요. 좀 그런 것 같기도 네. 하네요. 그냥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그냥 의례적인 절차쯤으로 조금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네. 국민적 그 주목도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김기현 대표 오늘 뭐 연설보다도 그 제가 속한 당에 좀 쓴소리 한마디 하자면 국민의힘. 네. 위기 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위기 실제로 의식을? 지금 네. 돌아가는 상황이 그래요. 왜냐하면 요새 인사란을 보면 공공기관장이나 뭐 공기업 그 상근 자리 같은데 정치인 출신들이 많이 임명이 되죠. 예. 그건 뭐 지난 정부에는 더 심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더 심했던 상황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만 인사 내용을 보면 네.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거 아니었어? 이런 분들이 공공기관장으로 가는 경우가 요새 무척 많아졌거든요. 예. 대부분 그런 분들의 지역구가 수도권이었어요. 예. 도망가는 거거든요. 안 될 것 같아서 단 데로 간다. 아니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이게 느껴야 지금 된다. 지난 20대 때는 뭐 조금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다 영남으로 도망갔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좀 쉬운 양지로. 그러니까 본선 가능성이 높은 영남에 다 출마를 하고 수도권이 그야말로 인재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게 21대하고 비슷하게 돌아가요. 제가 보기에. 예. 위기의식을 갖고 민주당 뭐 혁신안 만시지탄입니다만 뭐 불체포 특권 그렇게 남용해놓고 이제 와서 포기하겠다고 어제 이재명 대표가 연설을 하셨던데 김기현 대표의 오늘 연설 내용 중에 상당 부분도 당의 쇄신안, 혁신안 이 부분 들어가야 될 것 같다. 더불어 우리 정치의 혁신 어떻게 이뤄낼 건지 이 내용도 꼭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정봉주님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김기현 대표는 그 국힘에서만 대표라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용산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기현 대표만이 보일 수 있는 칼라가 없어요. 여당으로서 비전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야당을 비판하는 것도 비판하는 거지만 행정부가 잘못할 때 그것을 야당 핑계를 대면서 행정부를 공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여당이 야당을 레버리지로 쓰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대표연설 뻔합니다. 대부분이 나는 용산 그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장으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대통령실에게 잘 보이는 발언만 할 거예요. 잘 보이는 발언의 핵심은 뭐냐면 무조건 야당만 씹을 겁니다. 야당 비판으로 일색할 거예요. 비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야당도 비판하고 비전도 있고 그다음 당을 어떻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축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두 번째, 세 번째는 형식적으로만 들어갈 거고 일방적으로 야당 비판하면서 대통령실에서 야당 대표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박자를 맞추려고 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 안고 없는 찐빵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고요. 또 하나는 뭐 이제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 말씀 계속 하셨으니까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송영길 대표가 6월 7일 날 검찰 갔잖아요. 네. 아직도 검찰 강간부서식이에요. 이런 거 보면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는 하지 않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갖고 정치만 하고 있다. 이런 검찰에 가서는 수사를 하고 그래봐야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없는 죄를 만든다고 하지만 못 만들 거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이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아마 어제 저녁서부터 부랴부랴 그 내용을 오늘 김기현 대표가 넣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넣을 건데 별 주목을 끌지 네. 못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정봉주 의원님이 댁에서 너무 편하게 전화로 알겠습니다. 하시다 예. 보니까 이게 방송이라는 걸 까먹으신 것 같아. 이게 알겠습니다. 안 써야 될 용어는 너무 많이 네, 쓰죠. 알겠습니다. 자, 3245님이 정봉주 이렇게 물어보는데 문자 주셨는데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사진도 띄워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정치 용봉탕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정봉주 교육연수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